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극한의 시장 상황을 여전히 겪고 있는 9월도 이제 단 하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가을은 무르익어 가는데 시장은 언제쯤 회복이 될런지. 우선 비교적 증시 상황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공모주 쪽으로 집중을 해보면서 어려운 시기를 같이 잘 버텨내야겠습니다. 네, 10월은요. 일반 공모주 일정 잡힌 게 무려 14개나 됩니다.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는 한 달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중에 첫 번째 공모주인 탑머티리얼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2차전지 섹터 중에 조금 생소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2차전지 개발, 제조 업체들한테 2차전지 생산 공장 건설과 운영에 대한 토탈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2차전지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믹싱, 전극, 조립, 화성 등 다양한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각 공정마다 필요한 장비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사 맞춤 장비들을 다 공급하고 설치해서 시운전까지도 일괄 진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탑머티리얼이라는 회사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공장의 레이아웃부터 설계를 하고요. 2차전지 제조업체가 어떤 배터리 타입을 생산할 건지, 각형인지 파우치형인지 원통형인지 타입에 따라 필요한 기술과 장비가 다르니까 요것부터 또 설정을 한 뒤에 전체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장비 업체를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치와 시운전, 교육까지 탑머티리얼이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탑머티리얼이 장비를 직접 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장비를 공급하느냐? 표를 한번 봐주세요. 2차전지 서플라이 체인이 표에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이 중에 공정장비 제조기업들 보이시죠? 믹싱 공정에는 TSI, 전극 공정에는 CIS, 조립 공정에는 하나기술 등등등 이런 공정별 장비 업체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컨소시엄을 같이 구성해서 생산 라인을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자, 2차전지 장비 업체들은 탑머티리얼을 통해서 수주를 더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탑머티리얼은 이들 장비 업체들 덕분에 기본적인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네, 점점 이렇게 장비 업체들, 협력 업체들을 늘려가면서 모든 배터리 타입과 모든 공정에 적합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꾸준히 수주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뭐 하는 회사인지는 간단히 파악이 되셨죠? 2차전지 제조업체들의 공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해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국내 2차전지 제조사들은요, LG엔솔이나 삼성 SDI 이런 회사들은 본인들이 직접 공정 장비 기업들로부터 생산 장비를 구매해서 직접 전체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탑머티리얼이라는 회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해외 2차전지 제조사들은요. 전체 장비를 일괄적으로 설계해서 연결하고 설치, 시운전까지 누가 알아서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탑머티리얼의 역할이 해외에서는 먹히게 되는 겁니다. 네, 보시면 2022년 반기 기준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수출 비중이 92%가 넘어요. 그래서 수출 위주의 기업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보니까 시스템 엔지니어링 밑에 전극이라는 사업 분야도 보이네요. 이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전극은 2차전지의 주요 소재 중에 양극과 음극을 얘기해요. 양극과 음극은 원재료 비중의 76%를 차지하는 정말 핵심 소재죠. 탑머티리얼은 이미 상용화된 양극재, 음극재, 바인더, 도전재 등등 전극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재들을 구입해서 자체 기술력을 접목시켜서 고성능 전극을 제조한 뒤에 판매합니다. 자, 그림에는 전극의 제조 공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다 파악할 필요는 없겠고요. 근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큰 2차전지 제조업체들은요. 자체적으로 전극 생산 공정을 갖추고 개발과 생산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탑머티리얼은 또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신규 2차전지 업체들이나 또 대규모 업체가 일부 소량만 생산하는 기종에 대해서는 전극을 외주주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전극 파운드리라고 할 수 있겠죠?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탑머티리얼은 바로 이 시장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 한국, 미국, 유럽 배터리 제조사들의 고성능 전극 판매 레퍼런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파일럿 라인을 통해서 소량의 전극만 공급을 해왔는데 이제 본격 생산을 위해서 올해 4월 아산 제2공장을 완공시켰어요. 뭐 어느 정도의 수요가 파악이 됐으니까 이렇게 공장 건설까지 결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올해 완공이 됐으니까 앞으로 생산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가 조금 기대가 되기는 하네요. 하지만 공장 가동률을 보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2022년 반기 기준 생산 능력은 크게 증가했지만 가동률은 여전히 7%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테스트 제품의 납품 단계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지는 않은 상태로 보이고요. 내년 하반기에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전극까지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양극재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아직 개발 단계이기는 해요. 양극재는 크게 NCM형과 LFP형으로 나눌 수가 있죠.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구성되는 양극재고요. LFP는 리튬 인산철 양극재입니다. 한국은 주로 NCM을 생산하고 중국이 LFP를 주로 생산을 하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NCM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주행거리가 길기는 한데 안정성이 다소 낮고 가격이 비쌉니다. 반면에 LFP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거리가 짧기는 한데 안정성이 높고 가격이 싸요. 그래서 이런 각각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양극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탑 머티리얼이 LMNO, LMRO 이런 차세대 양극재 개발에 나선 겁니다. 네, LMNO는 리튬, 망간, 니켈 산화물로 만들어지거든요. 코발트가 빠졌죠. 이렇게 코발트가 빠지면서 가격은 낮아지고 에너지 밀도는 높게 유지를 하면서 안정성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NCM은 하이니켈 양극재라면 LMNO는 하이 망간계 양극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NCM에 대비해서는 가격과 안정성이 우위에 있고요. LFP보다는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거죠. 개발에 성공을 하면 CATL 같은 중국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LFP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는데 성공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네, 이 코발트 프리 양극재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자재 수급이 꼬이면서 코발트 가격이 급등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프에서 가장 위에 남색이 코발트 가격 추이고 그 밑에 파란색이 니켈, 맨 밑에 연두색이 망간입니다. 코발트는 기본적으로 비싸기도 하고요. 수급면에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코발트 비중을 없애고 망간 비중을 높인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탑 머티리얼은 이 차세대 양극재를 만들 때 나노밀링 단일 결정 방식을 채택했대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친환경적이면서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잘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가 좀 궁금한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할 수가 없었고요.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LMRO 상용화 기술 개발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같이 개발 중에 있다고 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요 연계형 과제로 선정이 돼서 협약서를 체결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기획한 수요 연계형 과제이기 때문에 개발에만 성공을 하면 바로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해서 회사가 다루고 있는 3가지 사업 영역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제가 직접 작성한 건 아니고 IR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현재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캐시카우를 안정적으로 창출을 하고 있고요. 이게 독점적인 사업 영역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안정적인 매출을 이 분야에서 창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극과 양극재는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는 한데 추가 성장 동력은 분명히 이 분야를 얼마나 잘 구축해 나가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현재로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체로 보는 게 맞겠죠. 22년 반기 기준 시스템 엔지니어링 매출 비중이 93.54%를 차지하거든요. 전극과 양극재의 양산은 적어도 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계획은 해놨는데 더 밀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요 정도 보시면 회사의 핵심 내용은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코스닥 상장사인 코인테크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인테크는 2차 전지 공정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코인테크가 탑 머티리얼을 인수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었겠죠.
코인테크는 탑머티리얼의 해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확장할 수가 있었을 테고, 탑머티리얼은 공정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렇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공모 자금은 1순위로 시설 자금에 투입할 계획인데요. 아산 제2공장에 양극재 생산 라인을 따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운영 자금이나 채무 상환 자금 등등으로도 사용될 계획이고요. 정리할게요. 국내 유일 2차 전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입니다. 전극과 양극재 분야는 아직은 기대감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게 맞겠고요. 근데 본격 양산에 돌입을 한다면 장비 플러스 소재 분야까지도 커버하는 회사로서 좀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은 확신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하이 망간계 양극재는 탑머티리얼만 개발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차세대 양극재로서 많은 회사들의 관심을 이미 받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과연 개발의 성공에 CATL의 LFP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노환진 대표가요. 삼성 SDI에서 휴대폰용 리튬 이온 전지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1세대 개발자고, 또 미국 2차 전지 제조기업에서 기술 총괄 부사장을 역임한 이력도 있고요. 이런 사업 분야에 대한 경력과 노하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협력하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보는 바입니다. 네, 넘어가서 실적 보시죠. 2차 전지 신규 업체들이 계속 생겨나면서요. 시스템 엔지니어링 수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워낙에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2020년에는 코로나 직격탄을 피할 수가 없기는 했는데 2021년부터는 화상회의 같은 대체 수단이 일상화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실적을 회복한 모습이죠. 22년 상반기 기준 매출액 378억 원으로 이미 작년 전체 수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021년 15%, 22년 상반기 기준 22% 정도.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모두 2021년 기록을 이미 뛰어넘은 상태네요. 그래서 실적은 뚜렷한 우상향 추세다. 그리고 재무 안정성 지표들도 모두 업종 평균 대비해서 우수한 수준입니다. 괜찮네요. 그럼 공모 관련 내용들 살펴보시죠. 총 20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희망 밴드는 27,000원에서 3만원을 제시했고요. 상단 기준의 공모 금액은 약 600억 원, 시가총액은 약 2,39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약은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10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에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5%가 배정됐는데 밴드 상단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5,300만 원 정도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사주 미달 발생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거든요. 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0.96%로 좀 있는 편이죠. 그래도 기존 주주 비율은 7.17%로 높지는 않습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는 소액 주주들 뿐이에요. 그래서 소액 주주들의 매수 단가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네, 그리고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742억 원 규모입니다. 가볍지 않아요. 확약이 조금 높게 잡혔으면 좋겠는데 요즘 같은 장에 그걸 기대하는 건 쉽지가 않겠죠.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엔시스, TSI, 대보마그네틱, 코인테크 이런 장비 업체들을 선정했습니다. 아직은 소재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장비 업체만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이들의 평균 퍼는 29.30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근데 보면 코인테크의 퍼가 43.82배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 조금 높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탑머티리얼은 코인테크의 자회사잖아요. 그렇다면 탑머티리얼의 상장이 코인테크 기업 가치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나 라고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코인테크가 탑머티리얼 IPO 소식에 8월에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인 경향이 있거든요. 기준 주가를 선정했던 그 시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아무튼 우선 넘어가서요.
코인테크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인 103억 원을 적용 주식수로 나누어서 주당 순이익 1293원을 계산했고 여기에 퍼 29.30배를 곱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37,885원으로 산출이 됐어요. 할인율은 28.73%에서 20.81%를 적용했고요. 적용된 할인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과거 실적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출한 대신에 할인율은 좀 낮게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죠. 시가총액을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으로 나눈 퍼는 23.26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NCS나 TSI보다는 높고 대보마그네틱과 코인테크보다는 낮은 수준이에요. 아주 매력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소재 분야 가능성에 점수를 준다면 높은 퍼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그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가는 애매하다 정도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늘 얘기했던 내용 한 장에 정리한 표고요. 그래도 국내에 경쟁사가 존재하지 않는 2차전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체라는 거,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하고 있다는 거, 과거 실적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다는 거, 2차전지 소재 분야의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시장이 워낙에 불안정하다 보니까 공모주도 유통시총 작은 것에 기관이나 개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정이 겹치는 OSP나 SBB테크의 경우 유통가는 금액이 200억 원대밖에 안 돼서 매우 가벼워요. 그래서 기관들의 선택이 과연 어떨지도 좀 지켜봐야겠고요. 최종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를 참고해서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칠게요. 총 50만 주니까 균등 물량은 25만 주가 되겠고요.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등급 한도는 8천 주까지입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고요. 네, 확정 공모가가 정해지면 이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해드릴게요. 수요 예측 결과는 바로 내일 발표가 됩니다. 제가 내일은 외부 일정이 있어서 바로 영상을 올려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주말 동안 잘 정리해서 OSP와 탑 머티리얼 정보 업로드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